이것 좀 봐. 이렇게 많은 현금. 이렇게 많은 현금은 정말 오랜만이야. 왜일까? 왜냐하면 오늘 영상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노력한 끝에 드디어 딜러 매장과 딜러 라이선스를 받았거든. 이 영상을 통해 그걸 보여줄게. 좀 골치 아픈 일이 생겼어. 내 잘못은 아니지만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늘었어. 그래도 머스탱 마무리하고 첫 차를 팔게 될 거야. 나는 콜벳을 샀고 이 영상 중간에 정말 특별한 무언가도 샀어. 진짜 멋진 거야. 살짝 힌트를 줄게. 어릴 때 내 방벽에 그 차 포스터가 붙어 있었거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차를 팔아서 오랜만에 두둑하게 돈을 쌓을 거야.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쉽진 않아. 다행히도 골치 아픈 일이 더 있어. 그래서 오늘 영상은 완전 업됐다가 완전 다운됐다가 또 업됐다가 또 다운되는 그런 내용이야. 여러분은 저와 함께 모든 과정을 따라가며 일 정리, 판매 방법, 마지막에 한 건의 판매로 얼마를 벌었는지도 보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영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플라잉 휠스의 크레이그입니다. 함께 가시죠. 자, 바로 여기 플라잉 휠스입니다. 자동차 딜러 라이선스 증명서가 있습니다. 저는 공식적으로 플로리다주에서 허가받은 딜러가 되었습니다. 거의 2년이 걸렸어요. 저는 일반 소비자에게 차를 소매로 한 대도 못 팔았습니다. 그래서 도매로 팔며 많은 돈을 놓쳤죠. 사실 일반인과 거래하는 걸 정말 실례로 합니다. 곧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현금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라이선스와 딜러 번호판을 공식적으로 받는 날입니다. 딜러 번호판을 받기 위한 과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보러 가시죠. 세상에, 여기는 정말 붐비네요. 좋은 점은 딜러들은 따로 부서가 있어서 이 모든 줄을 건너뛰고 바로 딜러 데스크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요. 여기가 딜러 데스크인가요? 여기 처음 와봤는데요. 방금 면허를 땄고 번호판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서요. 앉을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고객들을 위해 타이틀 작업과 태그 작업을 할 거라서 여기 자주 있을 거예요. 저는 여기서 고객들을 위해 타이틀 1을 제출하는데 꽤 익숙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들어와서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게 좋네요. 그리고 끝. 사실 저는 이 비용이 신청서 딜러 수수료에 포함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세 가지 모두 따로 사야 했고 각각 72달러였어요. 세 개의 딜러 번호판에 약 236달러를 냈어요. 이 번호판의 유효기간은 이 번호판들 유효기간은 2달 뿐이에요. 이런 젠장. 내가 면허 신청 전체를 2달 안에 해야 해? 야, 이 모든 일을 해야 한다고? 내 면허가 2달 안에 만료돼. 제발 그게 아니길 바란다. 만료일은 26년 4월 30일이네. 벌써 2월 말이야. 내 면허는 일주일 전에 제출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거지? 이 일 정말 싫어. 사람들도 싫고 이런 거 다 하는 것도 싫어. 도대체 왜 내가 한 달 반 동안 딜러 면허를 받아야 하지? 왜 갱신이 안 되는 거야? 아, 진짜 너무 열받아. 네가 내가 6달 고생하는 걸 봤잖아. 그런데 또 해야 한다니 지금은 힘들어. 너무 화나서 영상에 못 나오겠어. 진정하려고 잠깐 쉬었어. 아직 진정이 안 됐어. 내가 준수 담당자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여기 내가 쓴 내용이야. 나는 방금 세무서에서 딜러 번호판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신청서를 제출한 내 딜러 라이선스가 4월 말에 만료된다는 걸 알게 됐어. 지금은 2월 말이야. 이 모든 일로 정말 답답해. 왜 내 딜러 라이선스가 4월에 만료되는 거지? 2026년이나 2027년에 만료되는 라이선스를 발급해 줄 수도 있었을 텐데 이해가 안 돼. 그럼 지금 바로 갱신을 위해 다시 신청서랑 수수료를 제출해야 하는 거야. 크레이그 플라잉 휠스. 결국 그 사람들이 내 300달러를 가져간 거네. 템플릿 수수료가 저렴했던 이유는 기간이 2달이어서 번호판당 2달간 72달러였어. 아니면 그랬던 건가? 나도 잘 모르겠어. 나는 300달러가 우선 번호판 비용을 포함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번호판 비용을 따로 내야 해서 짜증났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이제 막 알게 됐는데 내가 했던 그 300달러랑 모든 작업을 지금 다시 해야 한대. 왜냐면 그걸 제출해야 2026년, 2027년 딜러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거든. 뭐야 이게? 전혀 말이 안 돼. 진짜 제발 좀 말이 되게 해라. 내가 왜 플로리다에서 이사 나왔는지 까먹고 있었네. 제발. 안녕하세요. 저는 크레이그이고 플라잉 휠스에서 왔습니다. 컴플라이언스 담당자가 시간 되면 다시 전화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전화번호는 1시간 후. 경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1995년식 SL 500 주행거리 약 86,000마일 차량이 나왔습니다. 이건 원하지 않아요. 제 관심사도 아닙니다.
이건 골칫거리고 악몽이에요. SL320인데 사실 저 엔진은 좋아합니다.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은 보통 위쪽이 부서져 있습니다. 원래 잘 부러지고 보통은 여기가 깨져 있죠. 작동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차는 실제로 에어컨도 잘 나오고 경고등도 안 들어와 있고 주행거리는 86,000마일이에요.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이런 건 잘 알죠. 그런데도 여전히 여기 앉아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차 2008년식 다찌 다코타 크루캡 주행거리 147,000마일입니다. 방금 $1,000에 샀어요. $1,000짜리 픽업 트럭이죠. 이게 어떻게 잘못될 수 있을까요? 아, 잠깐만요. 진득이네요. 저는 지금 경매장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저게 진짜 코브라라면 2003년식 터미네이터 모델이고 슈퍼차저가 달렸으며 주행거리는 66,000마일입니다. 휠은 별로네요. 여기 클리어 코트가 벗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어에는 약간의 균열도 보이네요. 하지만 이건 슈퍼차저가 달린 4.6리터 8 엔진입니다. 이 차들은 2003년과 2004년에 슈퍼차저가 장착되어 나왔어요. 시동은 걸리나요? 시동이 걸립니다. 경고등이 켜졌나요? 로드노크 소리 나나요? 보통 나는데 안 나면 한번 열어봅시다. 이 보닛 아래에는 뭐가 있을까요? 오, 순정 슈퍼차저네요. 보통은 이런 게 손을 탄 경우가 많고 풀리나 슈퍼차저도 바뀌죠. 저는 순정 상태가 더 좋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럼 코프 타고 집에 갈 수도 있겠네요. 오늘은 터미네이터를 타고 집에 갈 수도 있겠네요. 경매 시작합니다. 2003년식 포드 머스탱 그랜드 투어링 코브라 터미네이터 슈퍼차저 4.6리터 V8 엔진입니다. 휠이 마음에 안 들고 클리어 코트 손상도 있습니다. $10,000에 사면 정말 행운입니다. 정비해서 팔면 $200,000 이상 받을 수 있어요. 63,000마일 주행, 오리지널 상태, 주인 3명, 사고도 없어요. 헤드라이트는 교체하면 되니까 괜찮아요. 오늘 정말 좋은 차를 얻을 수도 있겠네요. 경매는 정말 재밌어요. 오, 소리도 정말 좋아요. 저 빨간 느낌표는 뭐지?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카펙스 확인해보자. 왜 빨간 느낌표가 있는 거지? 주인이 3명이고 사고는 없어요. 전체 리포트도 확인해보죠. 도메가는 $20,000, 소메가는 $30,000예요. 이 차는 정비 이력도 남아있어요. 플로리다 출신 차량으로 평생 그곳에 있었고 그래서 클리어 코트 손상이 있습니다. 포트 세인트 루시, 포트 피어스 서비스, 어포드 딜러, 세 번째 현지 주인입니다. 이 차량 등록증에 나쁜 기록 없고 정비와 검사, 갱신 기록만 있어요. 좋아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차를 샀는데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샀다는 것도 잊었네요. 오늘 밤에 배달될 예정이에요. 6만 마일 탄 콜벳입니다. 참고로 팝업 헤드라이트가 마지막으로 적용된 세대예요. 2004년식이죠. 오토인가요? 수동인가요? 오토입니다. 아쉽네요. 양쪽 코너 라이트가 모두 작동하는 게 신기해요. 체이스에게 보여줬고 센터피스도 있어요. 도장에 흠집 날 수 있으니 이제 그만합시다. 방금 카메라를 재현해달라고 했지만 어쨌든 이 차는 온라인에서 샀어요. 2000년식 콜벳의 63,000마일을 탔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노인 자동차 색깔이고 좀 더러워서 체이스와 제가 세차장에 가서 깨끗하게 닦아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체이스 컨버터블 탑을 내리자. 여기 손잡이 2개 들어있는데 이건 전동식이 아니야. 내가 알기로 CO 콜벳이 다 그래. 이제 그냥 들어 올리면 뒤쪽이 풀리고 여기 아래로 손을 넣어서 버튼을 누르면 돼. 이제 탑이 열렸어. 오, 차 커버도 같이 있네. 좋다. 그걸 안으로 넣고 그냥 빠르게 닫아줘. 우리가 몇 분 후에 끝냈을 때도 이렇게 멋져 보였으면 좋겠어. 이제 반대로 다시 진행하자. 저걸 들어 올려. 이제 들어 올리자. 이걸 들어 올리자. 너는 저걸 들어 올리고 나는 이걸 들어 올릴게. 오, 잠깐만. 이제 이걸 닫고 이제 이걸 닫으면 짠, 끝났어. 예전에는 접이식 지붕이 쉬웠는데 이제는 모든 게 헷갈리고 기술적으로 복잡해져서 다 고장나. 이건 정말 간단했어. 끝. 제자리에 고정해. 결국 나는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나서 고장이 나. 유압오일이 샌다. 기계가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차들이 서로 부딪혀. 그래, 이게 훨씬 더 간단하지. 이 차가 이렇게 간다는 거야.
헤드라이트는 고장이었지만 컨버터블 탑은 여전히 작동하던 단순한 시절이었지.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지, 차고가 너무 낮을지 곧 알게 될 거야, 체이스.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까? 그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아쉽게도 우리는 프런트 엔드 리프트가 없어. 버튼을 눌러 앞부분을 올리는 기능이 필요한데 이런 곳엔 꼭 있어야 해. 아이러니하게도 내 람보르기니는 들어가지만 콜벳은 애매하네. 오, 우리가 해낸 것 같아, 체이스. 붐! 이 차는 끝나면 정말 멋질 거야. 이 차가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진 순조로워. 콜벳 오너들은 적의 도장에 흠집을 내서 싫어해. 손가락으로 긁던 거 기억나? 저 작은 것들이 내 도장에 긁힘을 낸다고 생각해봐. 그런데도 아직 교훈을 못 얻었어? 로건이 세차장에 들어가면 뭘 하는지 알아? 창문에 손가락을 올려놔. 왜 그런지 알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창문은 자동으로 내려가서 내가 버튼에서 손을 떼면 이렇게 돼. 아, 아빠 개그네. 있잖아, 왜 그렇게 말했는지 이제야 알겠고 방금 물을 맞았어. 그래, 내 등이 창문에 딱 붙어 완벽한 타이밍이었어. 그래, 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게 무슨 영화에서 나온 거지? 왜 우리 헤드라이트가 켜져 있지? 그거 안 좋은데. 자동 헤드라이트가 켜졌어. 내 마이크가 고장났어. 괜히 장난치다 이렇게 됐네. 우리에겐 자동 헤드라이트가 있는데 튀어나와서 세차장에서 손상 안 됐으면 좋겠어. 지갑 좀 봐줘. $50 있었던 것 같아. 안에 뭐 있나 확인해줘. 미안해. 지갑 어디 있어? 모르겠어. 금방 찾을 거야. 그래, 체이스. 그녀는 반짝이고 빛나. 멋져 보여. 그래. 저것 좀 봐. 저기 고개 들어봐. 오, 긁어줄게. 숨겨진 곳도 다 긁어주자. 거기 서류도 좀 있네. 아이고, 내가 온갖 실수를 다 하고 있네. 좀 웃길 수 있지만 저는 세차하는 날이 좋아요. 로건이나 체이스와 함께하고 특히 세세한 부분을 신경 쓰는 체이스와 세차하는 걸 즐깁니다. 이 엔진룸 좀 봐봐. 이게 전이야, 체이스. 사실 물을 좀 써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 닦을 거야. 뿌리고 닦을 거야. 몇 분 후 체이스가 끝냈고 엔진이 정말 멋지게 보이네요. 전과 비교하면 정말 훌륭해 보여요. 방금 윈덱스와 새 걸레로 차를 다시 닦았고 이제 샵에 돌아가서 광을 낼 거예요. 정말 멋져 보여요. 좋아요 선생님, 이제 끝났어요. 네. 고마워. 도와줘서 레모네이드 가판대에 필요한 물건들 다 사줄게. 야호. 열쇠 줄 수 있어? 오, 저 조랑말들의 포효 소리 좀 들어봐. 모두 345마리나 돼. 차 다 끝났어. 완벽히 빛나. 이제 데이트 시간이야. 제이가 다시 돌아왔어. 저거 내 음악이야? 아니면 내 음악이야? 템플 더도그? 와우. 다음날 이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해. 인내심을 가지려 노력하며 정중하게 답했어. 페이스북에서 흥정할 생각 없고 직접 와서 보고 싶냐고 했지. 오스마르가 내가 딜러냐고 물어서 맞다고. 딜러십 운영 중이라 답했어. 직접 보고 싶으냐고 다시 물었어. 그가 어디에 있는지 물었고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차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정비 이력이 있는지 물었어. 그래서 나는 대답했지. 다시 한번 꽤 정중하게 대답했다고 생각해. 나는 새롭게 시작하려고 노력 중이야. 나는 인내심 있게 그의 질문에 답했는데 그가 갑자기 $10,000에 팔겠냐고 물었어. 그리고 내 머릿속에서 천이 오르는 게 느껴졌어. 침착하고 쿨하게 굴려고 했지만 이게 새로운 나야. 대답도 정중하게 시작했어. 그 예산이면 차를 찾아 드릴 수는 있지만 이 차는 아니에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냥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대답했고 나도 대답했어요. 협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협상을 나쁘게 시작하지 마세요. 좀 아부도 하고 기분 좋게 해주고 약간의 칭찬도 하고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지. 처음부터 낮은 가격으로 찔러서 기분 상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당신과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을 잡았다가 실수로 놓쳤어요. 제가 제대로 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은 다르게 했을까요? 저는 자동차 딜러 면허를 딴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벌써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요. 저는 1년 반 전 일반 소비자에게 자동차 판매를 중단했어요. 제 세상은 정말 평화로웠어요. 너무 평화로워 멍청이들을 상대하는 기분도 잊을 정도였죠.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어제 면허를 따고 어젯밤에 이 63,000마일 뛴 2004년식 콜벳을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 올렸어요. 정말 엄청난 실수였죠. 1분짜리 자세한 영상을 만들었고 안팎으로 17장의 사진과 확실한 설명도 추가했어요. 이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인내심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이제는 인내심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너무 짧게 대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형편없는 세일즈맨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최저가가 얼마예요? 최고로 깎아줄 수 있는 가격이 얼마예요? 최저가가 얼마예요? 이런 걸 물어볼 때 정말 미치겠어요.
뭐라도 궁금한 게 없으세요? 차가 잘 돌아가는지, 차에 대해 궁금한 게 없으세요? 그냥 처음부터 가격만 묻는 게 아니라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유형의 구매자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이런 식이면 제 시간을 낭비하게 될 거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딜러 라이선스 딴 지 이틀째인데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서 누군가를 잡으려 애쓰지 않고 있어요. 어젯밤 64,000마일 탄 코르벳을 $1,000에 팔려 한 게 실수였죠. 해리슨이 저에게 트레이드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사실 누가 트레이드를 묻는 순간 저는 그 사람이 이 차보다 덜 가치 있는 것을 트레이드 하려 한다는 걸 알아요. 그래도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네, 저희는 트레이드 받습니다. 연식, 모델, 그리고 주행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는 2006년식 다치 램 헤미 쿼드캡이라고 답했어요. 오케이, 어쩌면 SRT일 수도 있고 정말 좋은 차일 수도 있죠. 주행거리는 얼마인가요? 계기판에는 25만 마일이 찍혀 있지만 엔진과 변속기는 교체됐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문제 있는 부분 있나요? 그리고 얼마를 원하시나요? 그리고 그는 이 사진을 보냈어요. 오케이, 색이네요. 멋지진 않아요. 모르겠어요. 정말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답변은 $13,000. 그는 25만 마일을 뛴 이제 20년 된 다찌 램을 $13,000에 팔고 싶어 해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좀 더 멋져지려고, 사람들에게 더 친절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런 게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 인내심이 완전히 바닥났고 사람들에게 너무 퉁명스럽게 대하게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예의상 색깔은 멋지네요. 하지만 25만 마일이나 탔네요 라고 했더니 그는 100만 마일 기록이 있다고 했어요. 모든 게 다시 수리됐다는 문서 증거가 있으면 그게 중요한가요?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예의 바르게 답장을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도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한다는 걸 알아야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건 아마 $100 정도의 가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용서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행거리 25만 마일 트럭 이 경매에 나오면 $2,000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는 무례했고 당신은 웃기지만 모욕적이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엄지척만 했죠. 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냥 울며 자야겠네요. 저는 페이스북 마켓이 싫어요. 하지만 저는 깔끔한 이 업계 사람들은 이미 다 압니다. 업계 박분들께 말씀드리면 지금 수요일 오전 11시고 온라인으로 산 차가 방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운송업자가 제 동네 끝에 와 있어요. 메릴랜드에서부터 쭉 올라왔죠. 차가 언제 도착하는지는 제가 통제할 수 없어요. 도착할 때 도착하는 거죠. 저는 그 차를 작업장에 두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가 울릴 때 자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동네 밖에 와 있다고 했어요. 이제 차를 가지러 가야 하고 여러분도 함께 할 거예요. 밤 11시입니다. 새로운 장난감이 도착해 컬렉션에 하나 더 추가됐어요. 차가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네가 들어가 조향해줬으면 해. 알겠어요? 네, 좋아요. 알겠어요. 근데 보드가 없는데 올릴 때 긁히진 않겠죠? 들어올 때는 괜찮았으니까 그러면 제가 자, 갑니다. 나쁘지 않네요. 침대로 갑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1시 30분쯤이고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수요일인 것 같아요. 온도는 딱 맞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일 압력도 좋네요. 차도 바로 시동이 걸렸어요. 약간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이런 차가 헤드 가스켓 문제로 유명한 것도 알고 있어요. 잘 모르겠네요. 주행거리는 19,800마일이고 타코미터도 잘 작동해요. 오, 스피도미터도 잘 작동하네요. 그것도 좋은 신호죠. 이제 집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제 집 진입로에 있는 머스탱이 팔리면 이 바이퍼가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리고 제 보트도요. 보트 작업도 할 거니까 보트 소식도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어요. 저기 있네요. 약간 자랑스럽기도 해요. 아들이 저를 데려다주고 같이 차를 찾으러 갔다가 혼자 운전에 돌아갔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운전하네요. 그리고 여기 차가 정말 더럽네요. 다음날 좋아요. 다음날 아침입니다. 모두가 이 웨일러에 대해 그리고 우리가 어디까지 왔는지 물어보셨는데요. 그래서 진행 상황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퍼도 한번 살펴보죠. 이제 밝아졌으니까 ACB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중재로 해결하지 않을 거랍니다. 레드라이트 조항을 쓰기 때문이죠. 저도 그래서 레드라이트로 구매했어요. 온라인으로 차를 살 땐 꼭 자세히 설명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넷에 도장 균열이 있다고는 적혀 있었어요. 도장 균열, 도장 균열, 도장 균열, 여기저기 오렌지필, 도장 균열, 도장 균열, 기포까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심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렇게 보이고 또 여기도 있습니다. 본넷에 도장 균열이 있다고만 적혀 있었고 자세한 사진은 없었습니다. 알았더라면 그에 맞게 입찰했을 텐데 아쉽네요. 그리고 뒷유리가 없다고는 적혀 있었습니다. 트렁크 뚜껑에 있는 이 모든 것,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을 전혀 찍지 않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공지되지 않았고 저도 몰라서 알았더라면 입찰을 달리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운송업자가 차를 픽업하러 갔을 때 이게 쓰레기라고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판매자한테서 직접 이게 쓰레기라는 말을 들은 셈이죠. 운송업자에게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 매물에는 다르게 써서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드가 좋다더니 모두 건조하게 썩어 있었습니다. 아마 19,000마일 주행한 원래 타이어일 겁니다. 이 타이어들이 순정 타이어일 가능성이 높고 옆면에 이렇게 금이 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이것도 고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초라는 웨일러가 이 전체를 분해해서 손으로 샌딩까지 했습니다. 그가 모든 부품을 떼어내서 추가 구멍들이 보여요. 저희가 분해하고 샌딩도 했어요. 어제 모든 흠집에 퍼티를 얇게 발랐고 지금 나초가 전체에 퍼티를 발라 표면이 매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 거라서 다 끝나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작업이 끝나면 프라이머를 칠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마린 페인트도 사올 거고 이걸 떼어내야 해요. 벗겨진 나사가 있어서 빼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결국 떼어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트는 거의 페인트 칠할 준비가 다 됐어요. 정말 멋지죠? 그리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이 랭글러 뒤쪽에서 볼 수 있는 업데이트입니다. 딜러 번호판, 플로리다 딜러 번호판이 공식화됐습니다. 머스탱은 팔렸으니 이제 DMV에서 고객 명의로 등록해야 해요. 요즘 그게 좀 번거로워졌죠. 저희가 플로리다에서 공식적으로 첫 차를 판 것 같아요. 1년 반이나 2년 만에요. 이 머스탱도 곧 나갈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오일류 교환하고 타이어 공기압도 맞추고 새 차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새 서스펜션과 새 배기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롱튜브 헤더를 장착할 때 이 작업을 해주고 저한테 $3,000를 받은 정비사가 크레들 볼트를 제대로 조이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도 직접 조였습니다. 클러치가 약간 낮아서 정비사가 에어 빼기를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바로 클러치 에어를 빼려 합니다. 이건 유압 클러치고 브레이크나 유압 에어백이 키트입니다. 이게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고요. 이 브레이크 에어백이 장비로 시스템의 에어를 뺄 겁니다. 문제는 이 호스를 마스터 실린더에서 빼면 브레이크 오일이 차 전체에 다 새어나온다는 거예요. 브레이크 오일은 도장에 정말 안 좋아요. 도장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부분을 막아줘야 합니다. 이걸 빼면 그 드레인 플러그를 아주 빨리 막아줘야 해요. 차 안이나 진입 내 브레이크 오일이 새지 않게 하고 내 차 연식도 신경 써야 돼요. 마스터 실린더의 플라스틱 부분이나 호스가 썩었다면 부러뜨리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제 키트에는 바로 저 호스에 들어가는 어댑터가 함께 들어있었어요. 이제 압력이 약 28파운드가 될 때까지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브레이크 오일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20에서 꾹 눌러 약 25파운드 압력이 걸렸어요. 클러치를 몇 번 밟아 압력을 올릴게요. 벌써 느낌이 좋아져요. 그쪽은 변화 있나요? 25파운드 나왔어요. 좋아요. 이제 테스트 해보고 잠깐 시운전 해볼게요. 여기서 1단으로 출발할게요. 와, 정말 완전히 달라졌어요. 엔진 크레드를 조이지도 않았고 클러치의 유압도 빼지 않았네요. 네, 훨씬 좋아졌어요. 와, 정말 대단해요. 진짜 신나요. 이제 차가 실제로 판매 준비가 됐고 이게 공식적으로 우리의 첫 판매가 될 거라서 정말 기대돼요. 아니, 이제 서류 작업하는 법도 배울 거예요. DMV에서의 첫 시도입니다. 저는 쫓겨났어요. 사실 쫓겨난 건 아니고 서류가 부족해서 그런 건데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뉴햄프셔에서 딜러로 일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검사 법규 때문에. 모든 차가 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게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었어요. 검사를 안 받았다면 고객에게 딜러 번호판을 줄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차 등록 때문에 다시 와야 했어요. 2시간 거리라면 또 와야 했죠. 고객에겐 짜증났지만 저에겐 모든 것이 검사되고 안전한지 확인하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제가 안전하다고 해도 당신이 차를 산 뒤 정비사가 안전하지 않다고 하면 주정부에 신고합니다. 그리고 제가 뭔가를 놓쳤거나 그 사람 정비사가 더 까다롭거나 그냥 저를 곤란하게 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공용에 처하거나 감옥에 갈 수 있어 뉴햄프셔 검사를 정말 싫어했어요. 플로리다는 검사가 없어서 좋아요. 하지만 플로리다는 판매세가 있고 사람들은 세금 내는 걸 정말 싫어하죠. 그래서 저는 머스탱을 산 이 사람을 위해 판매세를 걷어야 해요. 그게 꽤 큰 돈이죠. 게다가 그의 차량 등록도 대신 해주어야 해요. 그래서 번호판과 명의 이전 신청을 직접 한 사람이 저예요. 방금 하고 왔는데 실수로 원본 신청서를 그분께 드렸어요. 복사본만 있어서 원본을 다시 받으러 그분을 만나야 해요. 상황이 더 나빠졌어요. 그분 차량을 대신 등록해줘야 한다고 됐는데 어제 정말 등록을 원하셨어요. 번호판 대행소는 제 가게에서 5분 거리예요. 저희는 거기에 같이 갔고 그는 번호판을 받게 되어 정말 신나했어요. 그래서 딜러로서 같이 가서 필요한 거 챙겨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제가 거기에 도착했을 때 직원분이 이 차량을 그분 명의로 등록할 수 없어요. 딜러가 등록해야 하고 딜러 사무실에서 등록해야지 여기서는 안 돼요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에 이르게 된 거죠. 이제 등록을 할 때 등록 비용이 얼마인지 제가 추측해야 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크레딧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번호판도 사야 해요. 번호판을 6개월치로 등록하는 건지 1년치로 등록하는 건지요? 완전히 다 달라요. 얼마가 들지 전혀 모르겠어요. 첫째로 고객에게 과다 청구 후 환불하거나, 둘째로 적게 청구 후 추가로 돈을 받으려 합니다. 이런 일이 저에겐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저 여기 와본 적 있어요. 실수로 복사본을 가져서 그를 만나러 갔어요. 그가 원본을 친구채 두고 와서 제가 가지고 있던 복사본에 그에게 서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서류에는 모두 새 원본 서명이 있었고 제가 그걸 제출했어요. 변경할 수 없고 2개의 서명이 있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명 복사본과 원본 서명이 같이 있어서 거절당했어요. 그리고 또 그가 그걸 보고는 제가 그의 성을 먼저 쓰고 이름을 나중에 썼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뭔가 순서를 바꿨다고요. 그런데 그건 처음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남을 위해 DMV에 3번이나 가야 해요. 제 일은 끝났는데 이제는 남의 일까지 하고 있어요. 차 등록도 하고 그냥 문 열었다고 빌어먹을 수수료도 받고요. 히리스 리모컨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작동도 잘 안 하네요. 지금 문 닫았으니 2시 이후에 오세요. 하루 종일 남의 차 등록하느라 시간 다 써요. 좋아요. 새 서류와 새 서명입니다. 세 번째 시도를 해봅시다. 세 번째면 행운이죠. 머스탱 판매와 등록 마치고 이제 출발합니다. 2번 멈췄다가 드디어 제대로 가네요. 사고 없이 가길 바랍니다. 저는 머스탱을 애들한테 파는 게 정말 싫어요. 어린애 손에 400마력짜리 차라니 정말 미친 짓이죠. 이제 보트 소식을 전하자면 전체 샌딩을 하고 듀얼 액션 샌딩도 했고 손으로도 샌딩을 했어요. 세척 후 바디 필러를 한 겹 발랐어요. 뭐든 흠집해요. 그런데 제가 없어서 나초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제가 좀 보여줬는데 나초가 바디 필러를 많이 써서 샌딩에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에게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바디 필러를 두껍게 바르기보다 얇게 여러 번 바르는 거예요. 나초가 하루 종일 샌딩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고 그 후에 제가 얇게 여러 번 발랐어요. 여기 바디 필러가 발라진 부분이 얼마나 얇은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코트는 단순히 흠집을 메우기 위해 샌딩 후 얇게 한 번 더 발라 보트 전체에 흠집을 메웠어요. 이 보트는 여러 군데 흠집이 많았거든요. 모든 걸 바로잡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바디 필러를 썼는지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준비를 많이 할수록 완성된 결과물이 더 좋아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준비 작업, 사전 작업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면 완성된 결과가 더 좋아져요. 이제 이 모든 부분을 샌딩해서 매끄럽게 만든 다음 프라이머를 바를 수 있습니다. 저는 마린 우레탄이나 에폭시를 준비했어요. 모든 부분을 샌딩하고 청소한 후 건조시키면 그걸로 보트 전체를 작업할 거예요. 판매세를 걷고 사람들 대신 차량을 등록하는 건 재미있는 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시 돈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업을 하고 있고 딜러 라이선스도 받았습니다. 저희는 다찌 바이퍼를 샀고 곧 영상으로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콜벳은 이미 팔았으며 관련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살인 사건이 있었던 콘도가 완공됐고 앞으로 세금 유치권으로 저렴하게 콘도 사는 방법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내용도 곧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고 웨일러도 곧 완성될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유익하고 교육적이었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희가 겪는 모든 일상, 균형 잡기와 예산 관리 등 모든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게 제 영상 성과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에 드신 점과 아쉬웠던 점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